전공의 연속근무 단축 시범 사업은 다수의 전공의들이 병원을 떠난 현재 상황에서 남아있는 전공의들에게 곧바로 적용이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이건 지금 일단은 지금 이게 복귀를 많이 하고 있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뭐 이렇게 기간을 딱 정하기보다는 그 이후라도. 다음으로 전공의 연속근무 시간과 관련된 질문드립니다. 국민일보 김윤아 기자님께서 전공의 연속근무 단축 시범 사업은 다수의 전공의들이 병원을 떠난 현재 상황에서 남아있는 전공의들에게 곧바로 적용이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이건 지금 일단은 시범사업 참여 기관을 이제 내일부터 모집을 하겠다고 했으니까요. 기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전공의가 근무하는 의료 기관들이 아마 우선적으로 참여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복귀하게 되면 또 참여를 할 수 있을 걸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복귀를 많이 하고 있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뭐 이렇게 기간을 딱 정하기보다는 그 이후라도 전공 이 수련 시간을 연속 근무 시간 단축과 관련된 시범 사업을 참여할 수 있는 기관은 계속 참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먼저 TV조선 배상윤 기자님의 질의입니다. 의사협회는 정부와의 1대1 대화 가능성에 대비해 범의료계 협의체 구성을 준비 중입니다. 혹시 정부는 브리핑을 통해서가 아니라 새 의협집행부에 공식적으로 접촉해 1대1 대화 제안을 하실 의향이 있으신가요? 네, 지금까지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린 것이 이 대화의 문이 열려 있다, 대화를 하자 하는 것이 정부의 기본 입장입니다. 이제 오늘부터 의사협회도 이제 새 집행부가 이 새 의사협회 임원으로서 활동을 시작하는 날인데요. 오늘이 첫날이고 또 근로자의 날이기 때문에 오늘부터 내일부터 계속 그 대화의 문은 열려 있다. 의료계에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일간보사 이승덕 기자님의 질의입니다. 오늘 국과장 인사를 통해 의료개혁 추진단 파견 등 인사가 났습니다. 추진단에 대한 나머지 인사 구성과 향후 활동 계획에 대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추진단 인사 발령은 다 아마 복지부, 제가 정확히는 모르는데 복지부 파견 공무원들은 발령이 난 것으로 알고 있고요. 복지부뿐만 아니라 다른 부처에서도 의료개혁 추진단에 이 파견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그 인사도 조만간 마무리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나머지 그 안에서의 의료개혁 특별위원회의 뭐 전문위원회 구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의료개혁 특별위원회가 이제 가동되었고 추진단이 또 출범을 했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아마 브리핑, 설명회 등을 통해서 진행 사항을 말씀드릴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네. 네, 이승덕 기자님의 추가 질의입니다. 국무총리 모두 발언에서 119 구급 상황센터와 광역 응급의료 상황실에서 근무하고자 하는 의사들의 겸직 허가가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학이나 병원과 협력하는 방안도 논의한다고 했습니다. 이와 관련한 배경과 어떤 논의가 이루어졌는지 알고 싶습니다. 네, 이 부분은 우리 교육부 국장님께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교육부의 인지정책기획관 신민철입니다. 총리님께서 최근에 그 충청권의 응급 의료 상황실 방문 시에 아무래도 응급 상황실에서 근무하는 데 있어서 상당 부분 그 어려움이 있다라는 현장의 의견을 들어서 이 부분에 대한 검토를 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뭐 응급 상황실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의료 공백이 발생하면 안 된다라는 그런 취지에서 신속하게 겸직 허가가 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저희들이 했고요. 그런 점에서도 오늘 논의된 부분은 저희들이 대학 총장님을 대상으로 해서 우리 겸직 허가를 신속하게 해서 의료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에서 움직일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할 수 있도록 공문을 발송하고요. 아울러서 응급 의료 상황실 근무하는 부분에 있어서 어려운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당 인상이라든가 또는 여러 가지 근무 처우 개선에 관련된 부분도 복지부랑 같이 협의해 나가는 것으로 논의가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최근 법원 판결과 관련된 질문드립니다. 먼저 SBS 박하정 기자님께서 어제 서울고등법원에서 집행정지 사건 항고심 신문이 있었고 현재와 같은 상황에서 국가의 결정은 사법적으로 심사 통지할 수 없다는 것인지 의문이 든다고 밝혔습니다. 또 재판부는 당초 2,000명이라는 숫자가 어떻게 나왔는지 제출할 것을 요구하며 그 전에 최종 승인이 나지 않아야 한다고도 언급했습니다. 이에 대해 어떤 입장이신지 또 어떤 자료를 그 근거로 법에 제출할 계획이신지 궁금합니다. 우선 첫 번째로는 저희들이 재판부가 어저께 요청한 자료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충실히 준비해서 5월 10일 기한 내에 제출하는 등 소송에 성실히 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어떤 자료들을 제출할 거냐의 부분은 결국 이 소송의 진행 과정 사항이기 때문에 그 점은 재판부가 충분히 납득할 수 있도록 저희들 입장에 납득할 수 있도록 그런 자료를 소상하게 준비해서 제출할 것이고요. 어떤 자료를 낼 것이냐 부분에는 여기서는 답변 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결국 소송 결과를 지켜보는 게 맞지 않겠나 저희들 보고 있습니다. 네, 동아일보 박성민 기자님께서도 추가 제출할 자료에 대한 질문 주셨는데요. 앞선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가름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뉴스핌 신도경 기자님의 질의입니다. 법원이 의대 증원 규모의 최종 승인을 보류함에 따라 의대 증원 최종 확정 시점이 5월 말 정도로 예상된다고 하는데 맞는지, 그리고 맞다면 당초 정부가 최종 규모 확정을 생각했던 시점보다 미뤄진 건지 아니면 동일한 건지에 대해 질문 주셨습니다. 예, 우선 뭐 저희는 5월 말에 한다는 부분은 예전부터 대학이 각 대학별로 대입 전형 시행 계획을 정해서 대기업에 제출하게 되면 대기업은 거기에 따라서 심의를 하게 과정을 거치고 그 이후에 승인을 한 이후에 승인 결과를 각 대학별로 통보를 하게 됩니다. 그 시점이 통상적으로 5월 말과 5월 하순입니다. 하순에서 말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재판부가 예고한 5월 중순에 집행정지 여부를 결정할 시점 전에는 2025학년도 대입전형 시행계획에 대한 어떤 그 최종 승인은 이루어지지 않도록 해달라는 부분하고 전혀 충돌되는 바가 없어서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재판부의 요청사항을 충분히 수용하면서 이미 저희들이 예고했던 5월 말 대기업 승인 절차는 무리 없이 진행될 거라고 보고 별도로 따로 일정이 지연된다거나 단축된다거나 그런 건 아니고 예년하고 동일하게 간다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